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맨유와 리즈의 장미 전쟁. 이게 그러니까 그 랭커셔와 오크셔 가문의 대결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장미 전쟁으로 불리는데요. 이 둘의 라이벌 매치가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그 맨유는 상승세에 다소 제동이 걸린 상태이거든요. 반면 리즈는 제시 마시 감독을 경질하는 강수를 던진 가운데 맨유에게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내면서 반등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맨유와 리즈의 치열했던 더비 매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여왕서고로 인해 연기됐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였습니다. 맨유가 그 바르셀로나하고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경기를 더 치러야 되다 보니까 다른 팀들보다는 다소 앞당겨져서 목요일에 경기가 있었던 거였는데요. 일단 그 이 경기에서 맨유는 카세미루가 지난 그 팰리스전에 퇴장 징계로 빠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안토니가 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뭐 그 외 마샬이라던가 에릭센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이전부터도 부상이었던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세미로 대신에 겨울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영입한 자비처가 선발 출전했고요. 또 안토니 대신에 유스 출신 측면 공격수 가르나초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리즈는 맨유전을 앞두고 마시 감독을 경질시키고 스쿠발라 수석 코치를 임시 감독으로 세우면서 맨유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경기와 조금 변화가 있었다면요. 일단 뭐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영입했던 맥케니가 지난 경기엔 이제 그 교체로 투입돼 가지고 리즈 데뷔전을 치렀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쿠퍼 대신에 코흐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지난 경기와 동일한 라인업으로 나왔는데요. 양팀 모두 4-2-3-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일단 맨유는 베호르스트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요. 이제 가르나초가 선발로 나오게 되면서 레시포드가 왼쪽 측면 공격수가 아닌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갔죠. 그리고 부페가 공격한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자비처와 프레드가 더블 볼란테를 구축을 했고요. 좌우 풀백에 루크쇼와 달롯, 그리고 중앙 수비수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이 나섰습니다. 리즈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55초 만에 깜짝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여기서는 다소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실수도 있었는데요. 달롯의 그 전진 패스를 받은 부페가 볼을 다소 끌다가 아담스의 압박에 당황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아담스는 제쳤으나 뒤에서 커버를 들어온 리즈 왼쪽 풀백 스트라이크한테 가로채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 스트라이크의 가로채기에서 이어진 패스를 용토가 받아서 벤포드한테 패스를 주고 리턴 패스를 받아서 드리블 돌파에 이은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용토가 그 벤포드한테 패스를 주는 과정에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정확하게 온사이드였습니다. 용토의 플레이가 상당히 빛을 발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 그래도 용토 선수가 그 최근에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선발 명단을 보여줬을 때도 리즈에서 용토를 메인 사진으로 내세웠던 거였죠. 하지만 리즈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5분 만에 시니스테라가 공중볼을 받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면서 부상을 당했고 결국 쉬머필로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리즈는 초반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일단 그 11분경에 코너킥 찬스에서 용토가 짧게 내준 거를 쉬머필이 뒤로 내줬고 이걸 이제 해리슨이 크로스로 올린 걸 벨버와 공중볼 경합하던 바란 머리 스치고 뒤로 흘렀고 이를 이제 스트라이크가 가슴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데야 골키퍼가 역동작이 걸린 상태에서도 손을 뻗어서 선방을 해냈습니다. 이후 맨유의 이제 그 공세가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14분경 쇼의 프리킥을 바란이 헤딩 패스로 연결한 걸 아담스가 걷어낸다는 게 이제 리산드로가 바로 가로챘고 자비스처의 논스톱 발리 슈팅이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수비가 앞에 두 명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찰 수 없었고 너무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슈팅이 다소 빗맞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18분경에는 달롯이 가로채기를 해서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올린 걸 가르나초가 페널티 박스 안 노마크 상태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빗나갔어요. 이건 좀 아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소한 유효 슈팅은 가져갔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18분경에 프레드가 측면으로 내주고 쇼의 리턴 패스를 받아서 다시 이제 프레드가 횡 패스를 준 걸 자비처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리즈는 23분경에 다시 한번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슈트라이크가 레시포드의 강슛에 머리를 강타당하면서 뇌진탕 증세를 호소했고 결국 23분경에 피르포가 스트라이크 대신해서 교체 투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25분이 채 되기도 전에 2명의 교체 카드를 써야 했던 리즈였습니다. 이후에도 맨유의 공세는 이어졌는데요. 26분경에 프레드가 가로챈 걸 베호르스타가 가슴 트래핑에 이은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환상적인 장거리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걸 가르나초가 이제 골키퍼 제치고 다시 이제 커버를 들어온 수비까지 제치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골키퍼의 빈자리를 커버하러 들어온 리즈 센터백 벨버가 골라인 바로 앞에서 헤딩으로 막아냈습니다. 이것도 물론 벨버의 수비가 상당히 좋긴 했지만은 가르나초의 슈팅이 다소 안일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1분경에는 부페가 측면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내줬고 이를 받은 이제 레시포드가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올렸고 가르나쇼의 슈팅이 그 리즈 오른쪽 풀백 에링 맞고 나온 걸 자비처가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를 골키퍼가 손끝으로 선방해냈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리즈가 2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참고로 리즈가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맨유 상대 첫 전반전 2대0 리드를 기록한 경기라고 합니다. 전반전 기록은 맨유가 전체적으로 주도했어요. 뭐 점유율에서도 69대 31로 크게 앞섰고요. 기대 득점도 맨유가 1.16골이었던데 반해 리즈는 0.42골이었고 전체 슈팅도 11대 3이었고 빅찬스도 2대 1로 앞서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초반 리즈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 조금 불안 요소를 드러낸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중원 장악력이 다소 떨어졌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반전 히트맵을 보자면요. 가장 왼쪽이 프레드거든요. 근데 프레드가 상당히 왼쪽으로 상당히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반면 수비 커버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비처 역시도 왼쪽으로 빠지면서 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프레드랑 자비처가 둘 다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중원에서의 수비 보호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맨 오른쪽이 이제 부페인 건데 부페가 도리어 더 수비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왼쪽 에 쏠려 있죠. 전반전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맨유 선수들이 왼쪽에 많이 쏠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선수가 바로 가르나초죠. 그리고 공격 방향 비율을 보더라도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무려 50.6%에 달했습니다. 오른쪽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최근 그 맨유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레시포드잖아요. 레시포드가 오른쪽에서 뛰고 있는데 정작 오른쪽 공격이 되지 않으니까 레시포드도 살리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 경기에서 가르나초가 굉장히 많은 찬스들도 놓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수도 굉장히 많으면서 공격이 다소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실제 그 리즈의 오른쪽 풀백인 에일링은 전반전에 가장 많은 볼 경합 승리 9회를 기록했고요. 또 이제 가장 많은 태클 성공 무려 7회를 성공시키면서 그러면서 가르나초를 꽁꽁 묶었습니다. 거기다가 볼 리커버리도 5회를 기록을 했고요. 이에 더해 그 리즈는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후반전에 딱 초반에만 이제 공세를 가져갔어요. 후반 시작하고 3분 사이에 슈팅을 3회를 가져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리즈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48분경에 가르나초가 볼을 끌다가 이것도 결국 가르나초의 실수였죠. 볼을 끌다가 해리슨한테 가로채기를 당했고 이 루즈볼을 코흐가 전진 패스로 찔러준 걸 용토가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를 이제 그 쉬머필이 컵백으로 연결한 게 하필이면 바람 맞고 자책골로 연결되는 불운이 있었죠. 이건 뭐 바란 입장에서는 막으로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소 불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맨유는 59분 만에 교체 카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부진했던 가르나초하고 베호르스트를 빼고 산초하고 펠리스트리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시포드는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 교체는 주요했습니다. 먼저 62분경에 맨유의 추격골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펠리스트리와 레시포드의 역할이 컸었거든요. 자비처가 대각선 롱패스를 연결해준 걸 펠리스트리가 뒤로 패스를 내줬고 이걸 달롯이 크로스 올린 거를 레시포드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에 그 리즈도 63분경에 해리슨과 벤포드를 빼고 에런슨과 리터를 넣으면서 공격 쪽의 변화를 가져갔고요. 이게 바로 통하는 듯 싶었어요. 그
그 65분경에 에런슨이 바로 이제 프리킥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맞고 나가는 불운이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맨유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산초의 역할이 컸는데요. 쇼가 측면으로 내준 거를 산초가 받아서는 여기서 이제 수비 2명 사이를 빠져나가는 패스를 찔러줬고, 이걸 이제 그 쇼가 컵백으로 가져간 게 수비 맞고 굴절됐으나 이걸 이제 산초가 수비 2명 사이를 넘어가는 그런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상당히 산초의 좁은 구역에서의 기술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죠. 이후 맨유가 역전골을 넣기 위해 파상 공세에 나섰는데요. 일단 77분경에 부페가 가로채고서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린 걸 바란이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멜리의 골키퍼의 환상적인 선방에 막혔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 1분경에 산초의 패스를 받은 레시포드가 볼을 끌면서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아담스한테 가로채기를 당했는데 루즈볼을 잡은 프레드가 왼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걸 이 역시 멜리의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는데요. 경기 기록만 놓고 보면 맨유가 이길만한 경기였어요. 점유율도 66대 34로 크게 앞섰고 기대 득점도 맨유가 2.19골이었던데 반해 리즈는 0.61골이었고요. 슈팅 숫자 24대 8, 3배가 더 많았죠. 하지만 전반전에 좀 부진했던 게 특히 가르나초가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고, 또 이제 중원에서의 장악력이 조금 떨어졌던 게 2대2 무승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멜리의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을 펼쳐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멜리의 골키퍼가 많은 그 매체들에서 이 경기 최우수 선수 선정됐습니다. 기대 득점과 기대 위협을 보더라도 맨유가 이길만한 경기였거든요. 특히 그 산초랑 펠리스트리가 들어간 이후에 기대 위협이 확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 기대 득점도 그때를 기점으로 좀 올라가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결국 리즈전 무승부는 카세미르의 공백이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맨유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5패를 당한 경기에서 카세미르가 선발 출전한 건 에스턴 빌라전이 유일했거든요. 나머지 4경기는 카세미르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교체 출전했던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카세미르가 빠지니까 바로 2대2 무승부에 그친 거죠. 게다가 그 맨유가 최근 4연승 심판 함행진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카세미르가 빠지자 바로 리즈한테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연승 무드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일단 그 카세미르 대신에 선발 출전한 자비처는 공격은 좋았어요. 패스 성공률도 83%였고 찬스 메이킹 3회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한 거죠. 거기다가 빅 찬스도 한번 만들어냈고, 또 이제 슈팅도 3회를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는 좋았는데 수비적으로는 아쉬웠다. 태클도 없었고 가로채기 한번, 슈팅 차단 한번, 클리어링 3회는 좀 많이 한 거긴 했지만은 볼 경합이 너무 없었어요. 일단 그라운드 볼 경합 2번 해가지고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고, 공중볼 경합도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그래도 자비처는 공격이라도 잘했는데 프레드는 이 경기에서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패스 성공률도 67%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소유권 히든 횟수가 무려 24회에 달했죠. 문제는 이제 맨유가 카세미르 없이 2경기를 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펠리스전에 그 휴즈의 목덜미를 조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3경기 징계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경기 최악의 선수는 가르나초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소파스코어 평점도 5.9점이었죠. 물론 이 선수가 반짝이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드리블을 무려 10회를 시도해가지고 5회를 성공시키긴 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실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패스 성공률이 62%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드리블도 10회 시도해서 5회 실패를 한 거죠. 5회 성공한 건 대단한 거지만 실패도 5회였다는 거. 그리고 빅찬스 미스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볼 경합도 그라운드 볼 경합을 17회 해가지고 7회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10회를 패한 겁니다. 거기다가 소유권 잃은 횟수도 무려 18회에 달했고요. 이걸 59분 뛰고 18회니까 너무 많이 기록을 했던 거였죠. 가르나초는 조금 더 힘도 붙어야 되고 아직은 더 커야 될 선수예요. 선발보다는 교체로 활용하는 게 더 나은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4개월 만에 리그에 복귀한 산초가 준수한 활약을 펼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산초 같은 경우는 그 월드컵 탈락한 이후에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무려 4개월 동안 못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교체 투입돼가지고 27분을 소화한 데 이어서 이번 리그 경기는 4개월 만에 복귀였는데 이 경기에서 귀중한 동점골을 넣었고, 거기다가 패스 성공률도 무려 95%를 자랑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찬스 메이킹도 31분을 뛰면서 3회를 기록을 했고요. 안 그래도 그 산초가 좁은 지역에서의 그런 세밀한 플레이라던가 찬스 메이킹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리고 연계에 굉장히 능하고요. 그 강점을 여실히 드러낸 한 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득점 찬스를 이끌어낸 그 패스 지표를 보더라도 일단 뭐 자비처가 맨유 선수들 중에선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루크쇼, 부페, 바란, 달롯, 그리고 산초는 짧은 시간을 뛰었음에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반면에 가르나초는 아예 순위에도 없고요. 어쨌건 맨유는 이번 리즈전에서 무승부에 그치면서 4위 뉴캐슬과의 승점 차를 크게 벌리는 데는 실패했어요. 딱 1점만 추가를 하면서 3점 차인 거고요. 5위 토트넘과의 승점 차도 이제 4점 차입니다. 만약에 이 경기 이겼으면 6점 차까지 벌릴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래저래 아쉬웠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카세미로 없이 리즈와 리턴 매치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리즈 원정으로 치를 예정이고요. 그나마 이제 바르셀로나하고의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선 카세미로가 다시 나올 거지만요. 2월 19일에 있을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까지는 카세미로 없이 중원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카세미로가 바르셀로나전에는 조금 체력이 안배된 상태에서 나온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선 카세미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카세미로 없이 리즈 원정과 그리고 레스터 시티전을 치러한다는 건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곧바로 뉴캐슬과 리그컵 결승전도 앞두고 있고요. 과연 맨유가 카세미로가 없는 가운데 이 중원 조합을 어떻게 잘 짤 수 있을지, 테나우 감독이 이 부분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의 경기들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분석할 내용이 있으면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